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은 CPI 발표로 인해서 방긋 웃는데 왜 나의 종목은 추세 전환을 안 하는 걸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또 공략하고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종목 상담 119에는 5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제시해 드린다는 또 장점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김대호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7월 21일 방송에서 제시했던 종목 삼형 엠텍이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 거의 15% 이상의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처럼 싱싱 내 종목도 잘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그리고 유튜브 참여 받고 있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그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속 시원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종목 상담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생방송 채팅방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종목,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지금 신규 매수 해도 되는가요? 라는 이 질문까지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종목명가, 매수가, 보유 비중 꼭 남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주식에 대한 공부, 정보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이는 QR코드 있죠? 여기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노란 톡방에서 주식의 정보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렛츠 고! 자, 매일 오후 6시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 상담 119입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는요. 범위 내려온다. 범위 내려온다. 주식계 호랑이 어흥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흥 할만하네요. 오늘 시작. 자, 네. 오늘 시작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줄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로 20이냐 60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멋있게 또 가져오셨네요.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이 차트를 딱 봤는데 네. 숫자가 2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정을 네.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 그럼 좀 나눠주세요. 네, 일단 이제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22평선, 62평선, 122평선 이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 지표들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이 추세의 방향성, 앞으로 이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지 아니면은 좀 적당한 기간 동안 좀 짧은 기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좀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평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이게 주요하게 보는 이평선들을 보면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일봉상으로 볼 때는 60선 그리고 120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이 차트들을 딱 봤을 때 62평선 그리고 122평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돌파가 나와주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 이평선들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재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들이 조금은 더 밀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62평선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62평선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차트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20선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60선은 조금 이렇게 이탈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자, 60선은 꺾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캔들이 여기서 지지를 받는 시그널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이 20선에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림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단기적인 이 베어 마켓 랠리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이게 깨지더라도 지지를 받고 조금 더 오버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평선들을 좀 더 이끌어 올리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60선도 더 빠르게 전환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기간적으로 좀 더 단축돼가지고 이 바닥을 만들어주는 시그널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 이평선들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얘기는 아무래도 뭐 지수 보시면서 얘기는 했지만 이제 뭐 인플레 정점론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안에서는 또 배터리, 인터넷, 설강주들 강력하게 주었습니다. 시장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문가님 어느 쪽으로 좀 더 섹터 봐야 된다고도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을 많이 받은 섹터인데 에너지 관련된 sek터 제가 8월은 에너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에너지에서 내 친환경 에너지를 조금 보면은 좋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려감을 많이 종식시킬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CPI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겠는데 예상치가 8.7%에서 8.5%까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좀 불안하지만서도 올라가는 현 시장에서는 좀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이슈, 법안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아까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꺾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런 친환경 섹터들 뭐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하더라도 좀 우려감을 가지고 보자. 사실 이 CPI가 지금 안정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된 거는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유가 관련된 이야기, 가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 CPI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 전쟁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최근 들어서 대만,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 태평양 지역, 구간에서 좀 이 물류 차질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은 조금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플레 정점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의 시장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인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도 속도를 조절을 할 때 이 연준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대로 밀어붙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바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목적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은 조정될지언정 그 우려감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겹쳐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요동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전 지지라인들을 깨고서 빠질 경우에는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재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정도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시고서 좀 보수적인 포지션,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역시나 좀 친환경 쪽 섹터를 좀 보고 계신 만큼 시장도 단기적인 부담감은 존재한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다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상담해 드려야겠죠. 너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리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고요. 상품도 받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함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또 오프닝에서 실전 투자 공략주 잠깐 보여드렸는데 김대호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좀 어떻게 나왔나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식계 호랑이 그가 왔다. 7월 21일 이때 제시했던 종목은 바로 삼영엠텍이란 종목입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제시한 종목이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요. 고가 기준 보실까요? 15.48%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나 들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어떻게 또 추후에 전략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삼영엠텍 보셨나요? 바로 정말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저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강세인데요, 전문가님. 네네. 와, 진짜 이게 계속해서 그래도 양봉 캔들을 그려낸다는 거는 이런 시장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이지만서도 좀 이지만서도. 이지만서도 수익 낸 건 일단 수익 낸 거고 그쵸. 추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지 지금은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근데, 계속 네. 얘기를 들어보면 원자력 쪽도 있고 올해 뭐 전력량 대비해서 원자력 관련한 원전 관련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소식은 있지만 시장은 언제든 급변하는 거니까 네.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네, 얘기해 드리도록 주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삼영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거기에 부품을 납품을 한 이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그 외에도 풍력 발전 관련된 친환경 모멘텀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된 게 오늘자에도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됐죠.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옴시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포인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 지금 수급이 막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재차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한 2, 3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단 저항대에 올라와 있는 주식들 지금 부담감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가시면서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내용 차트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을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기준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방송 몇 달간 하면서도 이 기준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안에서 이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장대 양봉들 뭐 상한가로 올라간다라든가 20% 이상의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 그 캔들을 반 잘라서 봤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지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 이제 매수가는 5,000원, 200원 이하로부터 4,800원대까지 분할 접근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손절가도 4,800원 구간 타이트하게 잡았던 건데 해당 구간 지지받고 슈팅 나와주는 모습들 굉장히 자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포인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과연 또다시 기준봉을 세울 만큼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이전 매물대 과거에도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고 떨어졌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고 저항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경각심을 가지고서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 대응 좀 눌렸을 때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그래도 조금씩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높였던 구간인 5,200원대 구간에서 한번 재타점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 자리만 잘 지켜주고 거래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원정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여나 돌파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잔량 같은 경우는 좀 더 목표가를 상향해서 한 6,5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형 엠텍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처럼 저렇게 나도 내 종목이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못했어요 신청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티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안고 출발해 볼게요. 잠시 뒤에 저희 만나볼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종목 상담 119 활짝 고민 해결소 열어놨습니다. 제 종목 진짜 물에 빠져서 힘들어요. 지금 심폐소생술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구급차에 얼른 탑승해 주시기 바랄게요.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부터 볼까요? 0306번님의 사연. 김대호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OCI 들고 계시네요. 지금 11만 8천 원이 매수가고 15% 비중입니다. 와, 소폭 수익 중입니다. 축하드려요 일단. 조금 더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인데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태양풍력 관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갑니다. 전문가님. 네. OCI 역시도 뭐 조금 더 뭐 사도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게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시니까 네.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또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비중을 확대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좀 그래도 올라간다고 너무 섣불리 따라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남은 비중 같은 거는 다른 것도 좀 포트를 분산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 종목의 좀 비중을 계속해서 키우다 보면은 결국에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시장에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 시장에서 굳이 OCI라는 종목 하나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태양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고 지나가야겠죠.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 가격에 대한 뭐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 작용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포지션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화가 심한 만큼 이 중국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과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분쟁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결국에 이 소재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어떤 방식으로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좀 깔아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깔아놓고 악재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라면은 매수 포지션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참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OCI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이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이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다시 저점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봉들도 긴 양봉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거래 대금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양광 관련된 법안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지속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가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지는 않은 자리는 맞습니다. 이전에 이 돌파를 이제 매물대, 이제 저점에서 올라왔던 구간에 사실 매물대가 조금씩은 쌓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항을 받아가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어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하게 되면은 이 구간은 이제 조금 덮어두고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구간이 돌파하고 나서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 관련된 이야기들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만 조금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가격적으로 제가 전략을 잡아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대가 눈에 딱 보이는 구간들이 있죠. 14만 원 구간부터 해서 저항을 받은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14만 원 구간에서 오버슈팅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가지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고 좀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추가 매수 비중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가 13만 5천 원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향성이든 간에 일단 수익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잠깐만 하도록 하면요.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11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쭉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돌파 이후에 좀 안 좋은 리스크 요인들 발생을 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13만 원, 14만 원 지지받는 모습 포착될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잡아보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13만 5천 원 구간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14만 5천 원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분위기 좋다 보니까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또 예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신 만큼 전략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 보도록 할까요? 8103번님, 뉴지랩 파마 들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사연 보내주셨네요. 12,000원 매수가 35% 지금 비중인데요. 앞으로의 성장성과 수익률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궁금점이. 뉴지랩 파마가 폐암 치료제, 그 미국의 FDA 혁신 신약으로 좀 지정이 됐고요. 외국인들도 사실 오늘 빼고는 7월 28일부터 계속 매수합니다.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된 모습인데 전문가님 오늘은 물론 음봉 캔들을 보였지만 가팔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들고 계신데 좀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모든 종목들을 꿰뚫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장성을 원하시는 만큼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환경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떻고 지금 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를 좀 그런 부분에 이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낮에 방송을 진행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추세를 전환을 제일 먼저 해준 이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성장성 같은 경우는 오늘자 뭐 백신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을
1호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 자체가 이 사이클이 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에 대해서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코로나 이전에 이 R&D 관련해서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 5년도 이 당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2년 정도 조정을 받고 또다시 상승하고 2년 정도 조정을 받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2년 정도 사이클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클 주기적으로도 그렇고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주식,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기관 수급이 좋은 주식들 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정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임상 관련된 이야기들이 빠질 수 없겠는데 어떤 임상 이슈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비소 세포성 폐암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일정이 정말 많아요. 뭐 8월에 이제 9월 달에 에스모 세계 유럽 종양학회죠. 유럽 종양학회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자잘자잘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조금 보시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거래대금 많이 발생을 했고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단기적인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주가 상승률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 이 급락 이후에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률이 벌써 50%예요. 사실 12,000원에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하지만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좀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한 12,000원대까지는 다시 매수가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서 매매 포지션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딱 보이는 이평선, 좀 추종하고 있는 이평선이 있죠. 5일선을 기준으로 종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5일선이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텐데 이게 이탈이 되는 순간에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매도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딩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했을 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13,5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윗구간의 수익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한 이후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더니 12,000 구간이에요.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해당 구간을 재매수 타점으로 보시고서 일단 5일선 기준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자체는 일단 좋고요.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채택되신 0306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8103번님께 커피 교환권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내로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톡방 들어가면 주식대우 전문가님, 우리 주식계 김대우 전문가님, 호랑이 전문가님 들어가면 뭐가 좋은가요? 어떤 정보 받을 수 있죠? 일단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일정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일정에 앞으로 우리가 사실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일정을 꼭 체크를 하잖아요. 일정을 맞아요. 체크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일정 관련해서 그 당일에 어떤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침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제 장중에 뉴스들, 정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선별할 수 있게 제가 선별해가지고 직접 올려드리고 있고 뭐 혹시나 반복되는 이슈가 사실 지금 시장이 정말 많거든요. 막 1, 2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뉴스인 척 둔갑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별해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일정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들도 일주일 정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시고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주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그 일정들 쫙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들고 계시다면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유튜브 우리 사연들 많이 올라왔네요. 자, 한번 출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오셨을까요? 와, 촌님, 최니님도 오셨고, 블루스톤님, 이게 뭐야님도 계시네요. 자, 이게 뭐예요님 사연 볼까요? SFA 반도체 8,200원 매수가 10% 비중입니다. 아, 저 손절해야 될까요? 진단을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8,200원 단에 사셨으면 진짜 높은 가격대에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종가가 5,300원이니까요. 야, 너무 물려 있어서 반도체 지금 업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재들 많이 터지는데 전문가님, 네. 이게 손절이 답일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조금 더 저는 기다리자. 사실 지금 구간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손절을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도 그러니까요. 어제였죠. 어제도 뭐 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쭉 빠지는 모습 나왔는데 우려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전혀 없고요. 저 같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줄을 잘랐을 때 새로운 종목을 뭘 편입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면은 또 다시 반도체를 편입을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바닥 구간을 좀 다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추가적인 네네. 질문이 있는데 오늘 뭐 반도체, SFA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상승하면서 1%대 강세로 거래 마쳤거든요. 네. 단짝 반등인지 상승의 시작인지 그게 궁금해요. 상승의 시작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반짝의 드려야 될 것 반등이다, 같아요. 오늘 네, 흐름은. 일단 반짝의 반등인데 사실 지금 구간으로부터 이 바닥을 어디까지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삼성전자 58,000원대 이하까지 만약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좀 분할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구간도 사실 그렇게 부담감이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 PBR을 봤을 때 1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은 뭐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럼 한번 네. 그 SFA 반도체 좀 봐주세요. 네, SFA 반도체 일단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차트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8,200원만 기준으로 잡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이 한 2년 주기, 3년 주기로 이렇게 동일하게 오고 있는데 지금 2년 내내 조정을 거의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이 사이클 자체가 안 그래도 좀 짧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은 주식을 지금 파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지는 못할까라는 좀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손절하는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10%밖에 안 되시니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업황 어느 정도 고려해가지고 이전 저점에 근접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 밴드를 한번 세워보면 어쩔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증시 급락 왔을 때 4,700원대까지 이게 하락했던 이력이 있어요. 물론 신용 관련해가지고 이슈들 부각되면서 신용 물량들 손절매 쏟아지면서 이렇게 쭉 빠졌던 비정상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업황 고려했을 때 해당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4,000원대 후반에 오게 되면은 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매수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바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좀 깔끔하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급하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일단 6,000원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00원 구간. 최근 들어서 매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대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6,500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다음에 이 반도체 호황기가 재차 찾아왔을 때 그때까지 만약에 끌고 갈 자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8,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슈팅 나왔을 때 6,500원 1차 목표가 설정하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2차적으로는 8,000원, 이전 매물대 강하게 쌓여있는 구간의 상단 부분이에요. 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제 뭐 점점 긍정적으로 좀 나중엔 좋아질 거다. 8,000원까지 본전가 부분까지 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계좌에 대해서 고민 너무 많으신데요. 공부가 이럴 때 더욱 필요하겠죠. 오늘 밤 11시 신재가들의 투자 비법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진승 전문가의 급등포착 종목 발굴 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소 속 시원하게 하나씩 전략 잡아드리고요. 선물도 팡팡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가 와서 문자 보도록 할게요. 7856번님 사연이네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페노션 들고 계십니다. 와, 잘 사신 것 같네요. 7,200원 매수가 3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손실권에 계셔요. 그런데 오늘도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113%나 증가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분 손실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7,200원 충분히 이 증시 급락했던 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회복을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 피크아웃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업계 자체가 좀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전에 호황기였잖아요. 결국에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점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긍정적인 공시도 나와줬잖아요. 이제 시설 투자 15% 정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추후에 이 페노션이라는 기업의 미래적 성장성을 봤을 때 좀 이 업황이 안 좋아질 때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더라도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포인트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시가총액 3조 규모에서 지금 2021년도에 매출액이 4조가 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22년도, 23년도, 한 24년도 정도까지 이 컨센서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적인 부분들 충분히 매력이 있고 이 기업이 쉬지 않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끌고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점 구간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피크아웃 우려감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 어느 정도 만들어준 이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류 대란 그리고 전쟁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좀 쌍바닥 만들어주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증시 상황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다시 이 박스권 좀 길게 만들어주면서 올라와 줄 가능성 높다라고 보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좀 더 끌고 가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매수가 부분인 7,200원 이전에 강한 매물대예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박스를 한번 보실게요. 파란색 박스 구간.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던 지점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이번에도 상승 나왔지만 제한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이 악성 매물들이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7,200원 목표가 잡으시고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욕심내지 말고 비중 확실하게 줄이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사라졌는지 확인하시고 그때 재매수 관점을 추후에 조정이 더 나왔을 때 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하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대체적으로 홀딩 의견이 많네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2100번님의 사연, 덕산 테코피아 들고 계십니다. 3150원이 매수가예요. 12%인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내려가서 걱정 많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하게 보고 있어요. 친절한 상담 감사하게 보고 있어요. 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6,000원이 종가인데 3만 원대 구간에 사셨다고 하면 고가에 물려서 사신 것 같아요. 고가 부근이면은 야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사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전문가님, 네네. 이게 작년이 아니면 올해 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7개월 이상 그쵸. 물려 계신 건데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이 종목도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뭐 사업 분야가 뒤처지는 분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전해액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각받은 이력도 있고 뭐 OLED도 지금 다운 사이클이니 하지만 결국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OLED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이슈 나와줄 수 있는 거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다운 사이클이다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도체 사이클도 결국에 올라오는 사이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땅 파고 내려가고 있지만 이 산업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한 번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 전환 해준다라고 하면 좀 지속적인 우상향 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현재 12%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추가 매수 밴드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차트 보면서 우리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지금 주가 수준이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저평가 관련된 이야기들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저가 매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1년도 11월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좀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뭐 손절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평선 모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만 원 매수가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 비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금은 지금 구간에서 낮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 전략 세우시고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수 전략 세우실 수 있겠고 다만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시장 조금 조정받을 거 생각해서 음봉이 나올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단가를 개인적으로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25,000원 부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과거에 바닥 한 차례 만들었던 구간 그리고 추후에 올라갔을 때 지지받았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저항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서 25,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택되신 7856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2100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확인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유튜브 상담 볼게요. 타임님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목표가를 부탁드려요. 매수가는 5,000원, 비중은 5%입니다. 자, 목표가 전문가님 빠르게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조금 손실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잡으면 조금 하단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자율주행 관련 업종들도 결국에 지금 환경 굉장히 좋잖아요. 뭐 네. 반도체가 아니라 이 성장주를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슈팅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최근 들어서 IPO 시장이 굉장히 잠잠한 상황인데 인텔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좀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이제 모비라이라는 기업을 이제 상장을 시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재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섹터주들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한번 추가 매수 전략까지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좀 선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 보시면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구간들이 저항대가 되는 구간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 자체가 이전에 매물대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100원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던 구간이 있어요. 저항도 많이 발생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4,100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겠다.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5,000원 구간 말씀하셨는데 4,700원 구간, 약손실 구간이기는 하네요. 이 구간까지는 또 저항대가 있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또 오버슈팅 한 번씩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목표가는 5,000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보게 되면 조금 손실 구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밴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만약 증시 흔들린다라던가 뭐 안 좋은 이슈들 발생을 하면서 기업 자체 악재 말고 시장 자체의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3,000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요. 3,000원까지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요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춘 다음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3,000원 구간 오게 되면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자. 그리고 목표가는 4,100원, 1차는 4,100원, 2차는 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님 목표가 잡아드렸어요. 4,100원. 첫 번째로, 두 번째는 5,000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가 필요하신 지금 시장 어떻게 좀 공부하고 계세요? 궁금하시면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등 포착 종목 발굴 비법 궁금하신 분들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에 해당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 때 삼형 엠텍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와, 수익률이 15% 이상이다. 너무 부러우셨죠. 이번에 실전 투자 공략주도 사실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만한, 그 뒤를 이을 만한 종목을 가져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나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한번 알려주세요. 바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유니드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 친환경 관련해서 네. 이슈를 많이 받아줬는데 해당 기업 역시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탄소 포집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 탄소 포집 관련된 이야기들, 탄소 중립 관련된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부각을 많이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한번 최근 들어 친환경 관련주로 올라갈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런 이슈들만 있으면은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좀 보여준 이력도 있고요. 하반기 기대감은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한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98,000원 이하에서 매수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구간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이전에 좀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이 충분히 받쳐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평가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5,000원 구간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두 번째 종목은 이름이 비슷하네요. 유니크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소 관련된 이야기, 오늘자에 이 수소 관련주들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로서 수소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2019년도 이후로부터 이 수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우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의 지금 네옴시티에는 헬리오스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실질적인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수소차 관련된 이슈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이슈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같이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매수가는 지금 7,050원 구간인데 7,000원 이하 구간에서 조금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이하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전에 상승 나왔던 구간인 6,500원 구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7,500원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서 좀 단기적인 공략을 원한다 하시면은 해당 종목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니까 이 이후에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은 분할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전 투자 공략주가 두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유니드 98,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또 유니크 지금 7,500원, 다시 한번 손절가 라인 85,000원입니다. 유니드 보시죠. 매수가 98,0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라인 85,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니크라는 종목 이름 비슷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매 타점 매수가는 7,000원 이하,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500원 잡아주셨어요. 자,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봤으면 내일 시장에도 또 전략을 잡아봐야겠죠.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8월 15일에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네. 월요일에 또 휴장인데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2박 3일 이게 쉬는 날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되었든 뭐 기관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장대 양목 나오는 종목들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내 보유 종목 중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매수보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일정주들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슈들이 쭉 나올 때 일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이 주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사명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신규 이슈들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서 일정주들 체크를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매수 말고 매도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정주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여기서 좀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오후 6시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